안녕하십니까. 자, 5월 13일 토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밤새 미국 증시가 또 조금 빠졌습니다. 보시면 빠진 이유가 뭐냐?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저항에 걸린 거예요.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죠? 딱 저항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는 자입니다. 미국 증시. 거의 뭐 아주 좁은 범위의 박스권 흐름이죠. 이런 흐름에서 참 돈 벌기 힘들죠. 그죠? 이래 좀 출렁출렁 오르고 내리든지 뭐 해야지 이게 뭐 나오는데, 너무 행보하고 있는 장. 미국 증시가 지금 원래 그 5월에 떠나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5월에 이제 보따리 싸서 가라. 빠진다. 이 얘기인데 빠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 재료는 이제 다 소진이 됐고, 다만 나머지 앞으로 남은 이제 그 기대값들이 시장을 움직일 건데, 크게 나쁜 것도 없고, 또 좋을 것도 없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경제에서 가장 지금 앞에 맞닥뜨리고 있는 부담 요인은 부채 한도 협상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돈을 찍어내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소비가 위주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정부가 계속 부채를 안고 뭐 국채를 발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부채 한도를 항상 정액해 가면서 그 정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부채 한도가 이제 거의 다 탔어요. 그래서 6월 달이면 뭐 바닥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닥나면 어찌 되느냐? 우리가 예전에 오바마 때인가요? 10여 년 전에 그 미국이 이제 부채 한도가 꽉 차가지고 디폴트가 난 적이 있어요. 그때 보면은 공무원들이 출근 안 합니다. 뭐 경찰 같은 이런 아주 소방서라든가 이쪽은 하는데, 뭐 우리로 치면 이제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쪽은 안 해버려요.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 것이 가장 그 증시에 크게 다쳤던 게, 그로 인해서 미국의 그 국가 이 신용 등급이 하향된 것, 다운돼 버린 게 이제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나스닥이 6% 정도 크게 빠졌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보면은 그게 뭐 이거로 봐질라나? 이거로는 안 봐지겠다. 2011년인가 그래요. 2012년이네. 하여튼 뭐 그때 큰 충격을 한번 입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미국 시장이. 그래서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죠, 뭐. 전으로 놓고 2011년 요즘 여기 어디에서 이제 찾아보면 나오겠네요. 2010년이고 그 이제 그런 이제 충격이 또 오는 것 아니냐 하는 그 우려인데 걱정이고, 요거네, 요 자리 2011년 8월 8일 6% 폭락했어요. 이게 디폴트 선언이고, 그 전에 디폴트 간다 하면서 뚜루룩 빠졌죠. 예. 요 자리가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요 자리가. 근데 사실은 그거 오면은 급반등 들어오잖아요. 예. 이런 변동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ELW 하는 입장에서는. 자, 미국 시장을 압박하는 건 이때, 그래서 하락률이 뭐 한 2,800이 2,300까지 떨어졌으니까, 그죠? 이때 2,800이었던 지수가 2,300까지 한 500포인트 가까이 빠졌단 말이에요. 400포인트 정도. 그러면 한 15% 정도? 20% 가까이 이때 빠졌던 그런 이제 악몽이
시장을 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2년 전 얘기네요. 근데 이번에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다.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는다라는 게 대세입니다. 일단 그 G7 정상회의가 히로시마에서 열린다고 그러죠. 다음 주에 열려요. 19에서 21일 사이에. 근데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 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부채 한도 협상 요거 마무리 짓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뉴스 보면은 G7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협상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죠. 네, 의지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상당히 중요 이슈로 미국 증시, 뭐 미국 증시면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치니까 중요한 이슈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 뭐 큰 재료는 없어요. 시장을 뭐 아주 지난주처럼 시장을 움직일 만한 큰 재료 같은 것들은 없습니다. 15? 네. 여기 보면 다음 주에 미국의 뭐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정도, 그리고 이제 연준 의원들의 연설이 조금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뭐 건축 신규 주택 판매라든가 건설 주택 관련 지표 발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굵직한 재료는 다음 주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도 부채 한도 협상 거기에 이제 지난 밤새 이제 또 악재가 또 터졌다라면 그동안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고 생산자 물가도 떨어지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난 밤새 발표된 이제 미시건대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사실 큰 건 아닌데 말입니다. 네, 기대 인플레이션율 이게 이제 예상치를 다 상회해 버렸어요. 하다 보니까 뭐야 시장 분위기는 아직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네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실질 그 실물 지표 발표는 이미 떨어지고 있는 건데도 그것이 이제 발목을 잡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오만 그 연준 이사가 추가 긴축을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기준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긴축 그러니까 추가 금리 인상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매파성 강성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하고 맞물려 가지고 시장을 이렇게 이제 압박을 했고 그다음에 또 이 미시건대에서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소비자 신뢰지수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 소비자 신뢰지수는 또 하락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값이 신뢰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경기 침체 우려를 켰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긴축은 지속되고 경기 침체는 우려는 커지고 이런 것이 이제 시장을 압박했다, 짓눌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리스크 요게 시장을 압박했는데 그에 비하면 지수는 뭐 아주 눈꽃만큼 아주 미미한 수준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사실 그동안 좀 계속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일은 뭐 거의 보합에서 끝났긴 했습니다만 지난 한 주 동안 그래서 하락했어요 대부분. 그러나 그 하락폭은 1% 내외의 아주 작은 폭입니다. 보시다시피 S&P 500도 그냥 거예요. 보시다시피 S&P 500을 보면 이 지금 전 고점 라인 박스권에 걸려 있어요. 뭐 이게 지금 추가 이제 우려돼서 하락으로 그냥 곤두박질 칠 그림도 아니고 그렇다고 치고 올라갈 만한 재료도 없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 있을 부채 한도 협상이 지난주에 이번 주에 있었죠. 이번 주에 있었던 부채 한도 협상은 그 공화당 측의 그 하원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났지만 뭐 거의 성과 없이 끝났다. 이것이 이제 약간 실망을 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뭐 아직은 뭐 큰 문제는 아니다.
해서 근데 이게 이제 지난 10일 날 수요일 날 있었던 얘기고요. 근데 다음 주에는 상당히 이제 코앞이 닥쳤단 말이에요. 그 연방 정부의 금고에 돈이 이제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그 부채 한도를 증액하고 돈을 더 이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요 자리, 그래서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하겠다. 요게 바이든이 G7 회의에도 정상회의에도 참석을 안 하면서 이 협상을 하겠다라는 의지인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경우에는 시장은 충격을 받고 밀릴 것이고요. 그러나 협상이 됐다 그러면은 그게 호재가 돼서 치고 오를 겁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자리가 다음 주다. 다음 주 부채 한도 협상, 바이든의 협상 결과를 계속 주시하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불안감이 이제 막 죽어가다 보니까 이 이제 뭔가 채권 금리가 이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3% 급등을 했어요. 뭐 10bp 이상 큰 폭으로 좀 올랐습니다. 올라도 최근에 옆으로 횡보해요, 그냥. 네. 이런 흐름이 있었고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달러가 이틀 연속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0.6%대 이틀 연속 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한테 조금 좀 또 부담 요인이 되죠.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것은 원화가 약세를 보일 확률이 그러니까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원달러 환율은 최근에 이렇게 이제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 밤새 NDF 여교 환율은 추가로 8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1340원대로 42원까지 올라왔어요. 1342원이면 한 요쯤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 수급에 좀 부담이 될 것이고요. 좀 부정적 요인으로 월요일 날은 미국 증시 하락에다가 뭐 이런저런 것들이 더해져서 약보합권 정도에서 현재 상태로는 약보합권 정도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약보합권 정도 출발하겠지만 뭐 그렇다고 크게 또 빠질 자리도 없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MSCI 한국 지수가 이 지금 요걸 이제 그 이평선이 밀집돼 있는 구간이거든요. 여기를 벗어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상방으로 치면 좋으련만 하방으로 떨어졌어요. 여기 조금 기분이 언짢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박스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미국 주요 종목들 아직 움직임이 짱짱하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우려스럽게 볼 필요까지는 없겠고요. 자, 그러면 지수를 이렇게 이제 지수는 좀 이따가 얘기하죠. 뭐 그러면 선물 지수는 이제 좀 이따가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도 보면은 이게 지금 저항을 뚫고 오르는 듯 했어요. 오르는 듯 했는데 다시 밀려서 그 자리로 내려왔거든요. 요거를 다시 이 달러를 뭐 이래 보면은 정고점을 뚫지를 못했습니다. 달러로 표시를 하면.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면서 한국 증시가 지수가 오른 것일 뿐이었어요. 환율 착시죠. 환율 착시. 한국의 돈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국 자산값은 오른 꼴이 된 건데 별 의미는 없는 거였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세히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실감나게 최근 시장을 놓고 보면 정고점 대비해서 말입니다. 정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4월 한 14일, 그러니까 4월 14일이니까 한 달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금요일. 4월 14일 한 달 전, 최근 한 달 전 고점 대비해가지고 코스피는 한 4.1%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봉의 색깔을 한번 유심히 봐보세요, 여러분. 일봉의 색깔이 말입니다. 파란색 음봉이 참 많죠. 양봉이 별로 없어요. 한 달 동안. 한 달 내내 양봉이 5개 나왔습니다.
음봉이 14개예요. 상승장에서는 어때요? 보면 상승장에서는 음봉이 별로 없죠. 계속 양봉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빨간색 양봉, 파란색 음봉. 그러니까 양봉이 나오고 끝나는 횟수가 많아지는 때는 보면 시장이 강세장이에요. 근데 음봉이 이렇게 많은 장, 그러니까 아침에 사면 무조건 손해라. 예, 이런 장이 펼쳐졌다라는 겁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이런 장에서 돈 벌기 쉽겠어요? 주식해서는 돈 못 법니다, 여러분. 예? 다 물려요. 다 물려요. 자,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은 더 심해. 코스닥은 낙폭이 더 컸어요. 최근 한 달 동안 코스닥은 무려 10%나 빠졌습니다. 지수가 10% 빠졌어요. 10%. 죄다 음봉입니다. 죄다 음봉.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박살이 나는데, 요게 언제냐면 이게 SG발 폭락 사태 일어난, 예,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여기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특히나 공격적인 투자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손실을 많이 봤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 공격적인 투자자들의 그 투자 행태를 볼 수 있는 것이 이 증시 자금란을 보시면,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증시 자금란을 보시면 고객 예탁금은 그렇다 치고 고객 예탁금도 최근에 이제 떨어졌습니다. 네. 고로 인해서. 근데 신용자 잔고를 보시라고. 신용자 잔고. 요때가 언제? 4월 24일입니다. 4월 24일이 무슨 날이에요? SG발 그 투매가 터진 날이에요. 예, 쏟아진 날. 이후 신용자 잔고가 급감을 하죠. 급감을 합니다. 요 SG발 사태 이후 신용자 잔고 감소액이 1조 8천억에 가깝습니다. 1조 8천억. 어마어마하죠. 지금 18조 원 됐어요. 거의 10%가 빠져나간 거예요, 돈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빅매스 투자하는 거니까. 이 빅매스 투자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받고 그들이 떠나가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크게 감소합니다. 보세요. 거래 대금이 쭉 빠지고 있죠. 그죠? 네. 거래가 위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그래서 가지를 못해. 반등하면 팔아버려. 겁나니까 정리해요. 거기다가 최근 보면은 SG발 이 사태 이후에 이 반대 매매가 급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평상시에 이때는 SG발 전에는 100억대의 반대 매매 수준이에요. 평소에는. 하루에. 근데 SG발 되고 나서 최근까지도 500억대의 엄청난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얻어 터지고 깨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네. 아유, 오죽 폭락했습니까? 서울가스 같은 것들, 삼천리 같은 것들, 뭐, 그냥, 구속됐죠, 얘. 예. 요래 박살이 났으니, 팔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악소리도 못 내고 하한가 내방 맞아봐요. 어찌되나. 예. 그러고도 힘 못 빼잖아요. 여기서 이제 살짝 반등하니까 사람들도 여기서 왕창 들어갔어요. 예. 들어갔어요. 저가 받아먹은다고. 안 가죠. 근데 이거를 냉철히 봐야 돼요. 얘가 작전 들어오기 전 한 3, 4년 전부터 준비했다 그러죠. 이 시절에 삼천리 주가가 얼마였나를 봐야 돼요. 얘들이 움직임을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봐야 되니까. 예. 그럼 이때 삼천리의 평균 과거에 작전 들어오기 이전 주가는 10만 원 아래였습니다. 아직도 13만 원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이러다 보니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되고 있고 시장에서 주식 투자로 돈 벌기는 정말 어려워졌다. 정말 어려워졌다. 예. 시장 말입니다. 하락장, 약세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개별 종목에 있어서는 10% 이상 빠졌으면 약세장 진입이죠. 뭐 코스닥은.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수익 전략 세워야 되거든요. 주식으로는 돈 못 벌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방어력을 갖춰야 된다, 여러분이. 예.
주위에 주식 투자해갖고 돈 벌었다는 사람 최근에 보셨어요? 다들 우는 소리 뿐입니다. 여러분, 공개방송 다른 그 전문가들 하는 데들 가서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나. 어떤 전문가는 그런다 그래요? 기다리라고만 한데, 참으라. 참는 자가 이긴다. 뭐 이러면서. 얼마까지 참으라는 거요? 박살나고 있는데. 다음 달 나는 뭐로 사라고?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예, 다들 아우성 치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하락장에도 볼 수 있는 수단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하락장에도. 예. 하여튼 우리 방은 그렇게 대응을 해서 지난 5월달 그래도 성공적인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5월달 손절매 한 157만 원 했지만 마감 날까지 아주 편안하게 잘 끝냈어요. 투자 원금 400만 원이었습니다. 400만 원으로 300만 원 번 겁니다. 몇 프로예요? 몇 프로 수익입니까? 한 80% 가까운 수익 아닙니까? 이런 수익 낼 수 있어요. 남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다들 손실나서 아우성 칠 때 돈 벌 수 있는 방법, 수단 가져야 된다. 6월물은요. 6월 달에는 선물옵션 동시만기입니다.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있어서 또 5월 25일 날은 금통위 금리 결정도 있어요. 그다음 주에. 해서 여러분들 금통위 금리 동시만기 때는 변동성이 아무래도 더 커지잖아요. 변동성을 먹고 사는 게 ELW라고 그랬죠. 도전해 보십시오. 막연하게 여기에 아이고 이제 반등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보고 있지 마시고 미국 시장 못 가는데 우리만 갈 이유가 또 없고요. 자, 그러면 이 선물 지표로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거를 얘기했잖아요. 예, 월봉으로 봤어요. 큰 시장 주기를 한번 본 거죠. 그랬더니 지난 2000년 뭡니까 IT 버블 깨진 이후에 2003년부터 이제 장을 체크를 해봤는데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5파 상승 마무리 쳤어요. 이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하고 딱 맞거든. 5파 상승은 가파르게 나타난다 했거든요. 4파 상승은 길게 나타난다 했고요. 자, 그 다음 5파까지 상승하고 그 다음에는 A파 하락, B파 반등, C파 하락으로 하락 파동이 마무리된다 그랬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보면 A파 하락은 크게 나타났어요. B파 반등 구간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반등이 벌써 마무리됐나? 어디까지 갈려나?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요. 제가 그랬죠. 350 정도 선까지 오르면은 B파 반등에 이제 마무리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이게 강하게 나왔을 경우는 B파 반등도 400선까지도 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지금 350 근처까지 왔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340까지 갔잖아요. 그죠? 350까지 갈 수도 있어요. 예. 아직 진행 중이라고 봅니다, 저는. 반등이 꽤 갔잖아요. 보죠. 280에서 지금 340까지 갔으면은 많이 갔잖아요. 60포인트 갔으니까 20% 반등입니다. 20% 반등. 예, 지수로. 자, 어디까지 갈지는 우리가 계속 이 그림을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일봉으로 보죠. 일봉으로. 제가 지난번 공개방송에서 요거를 얘기했어요. 330선 저항 뚫었지만 갭 메우고 꺾이나? 라고 썼습니다. 갭이 여기였었죠. 여기요. 이거 작년 6월 달이에요. 작년 6월 달. 예, 작년 6월, 이게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 때인데, 박살이 났었죠. 갭 하락하고 폭락을 했으니까, 이날 폭락이 3.4% 폭락한 날입니다. 3.4%, 3.5%. 요거를 메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러더니 다시 꺾였어요, 이번에. 예. 일봉으로 보니까. 자, 여기 이제 진짜 꺾였나? 다시 재도전하려나? 아직 모르죠.
예, 아직 모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330 여기가 아닙니까? 여기를 뚫었기 때문에 기분 좋게 봤는데 330 아래로 떨어진 다음에 이제는 짧은 구간에서 330이 저항이 되고 있어요.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60분 봉으로 보겠습니다. 60분 봉으로 보니까 330 뚫었어 기분 좋아 그랬는데 박스권이었네. 여기서 그냥 무너져 버렸네. 다시 뚫고 떨어져 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다시 330 맞으면은 무너지고 맞으면 무너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요 무너진 자리에서의 박스권 하단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월요일날 조금 밀린다 그랬죠? 좀 밀리는데 어디까지 밀릴지 몰라요. 여기서 반등이 들어온다면 박스권 하단 바닥 확인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무너질 경우 어디까지? 320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여기니까. 그죠? 네, 320 자리. 320 자리마저 무너진다면 이제는 아마 부채한도 협상이 부결되고 미국에 정말 부도가 났다. 디폴트 된다. 했을 때 미국 증시도 폭락하고 우리 시장도 무너질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20선 지선 이탈로 보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은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가겠구나.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 추세 변화에 대응해야 된다. 하락장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기에서 지지받고 반등한다면 그냥 또 박스권 흐름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됐다 그러면 330 다시 뚫겠죠.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하시면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주식에서 요구했다 대고 샀다 팔았다 해집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거 몇 프로 먹으려고요? 여기서 여기 해봐야 몇 프로라고요? 네? 1%, 2%인데 불가능해요. 거기에서 수익 나기는. 그러나 ELW에서는 여보험에서도 적지 않은 수입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제가 얼마 수익 냈나? 네? 여기에서 제가 얼마 수익 냈습니까, 우리 방?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수익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죠? 자, 요렇게 시장을 말씀을 드렸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30분 봉으로 보면, 월요일 날 제가 판단, 죄송합니다. 알레르기가 좀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월요일 날 제가 판단할 땐 전일 저점이 323.5죠. 323.5. 아마 요 정도 선 전후에서 출발할 것 같아요. 예, 전일 저점 선 라인에서 월요일 날 아침에. 여기서 하방으로 무너진다면 3돌까지. 여기까지 무너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반등 들어온다면 다시 또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월요일 날 환율이라든가 모든 여건으로 볼 때 상방보다는 하방의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고요. 그러나 모르죠. 또 어떤 재료가 주말 동안에 터질지, 월요일 날 아침에 또 어떤 재료가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 대응하자. 순순히.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ELW를 해야 될 이유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해보시고,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 보면 주식 투자를 우리가 왜 합니까? 주식 투자에 나선 이유가 여러분들 뭐 때문에 나섰어요? 돈 벌자고 나선 거잖아요. 그죠? 은행에 넣어놔봐야 이자 몇 프로 안 주니까 내가 직접 주식 투자 노력해가지고 은행 이자보다는 더 좀 벌자. 네. 월급 안 오르니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이거 뭐라도 부업이라도 좀 뛰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뛰어드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면 잘하는 일이 되겠고요. 나의 목표가 그것이었으니 내가 주식 투자를 한 건 참 잘했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투자해서 손해를 보면 아이씨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고 있을걸 뭐 났다고 해가지고 손해만 보고 있나? 예?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후회할 겁니다.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죠. 그게 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전기료 15일부터 전기료 오른대요.
전기세. 자, 올 여름 무진장 덥답니다. 더워 죽겠는데 전기세는 오르고 에어컨도 마음대로 못 틀고 돈도 못 벌면 짜증나서 어쩝니까? 주식해서 돈이라도 벌면 그래 이놈 벌었으니까 에어컨 한번 틀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매일매일 결과가 나오고 있는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매일매일. 네? 보십시오. 매일매일 하루 10만원, 20만원, 어쨌든 70만원, 네, 손에 날 때 150만원. 아, 이거 하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매일매일 뭔가 변화가 있잖아요. 주식 투자했고 매일매일 해줘요. 뭐 어떤 방은 뭐 1% 먹었다고 팔기는 합니다만은 1% 먹으면은 수수료 떼고 나면 뭐 남습니까? ELW가 한 건 해봐야 수수료 1,000원도 안 나와요. 한 500원이면 됩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이 무엇에 투자를 해야 될지, 내가 주식 투자에 왜 뛰어들었는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ELW 안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ELW 말입니다. 지수가 오를 것 같으면 콜을 사고요. 지수가 내릴 것 같으면 풋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 어렵습니까? 지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콜, 풋이 이렇게 많은데 보십시오. 하루의 거래량이 말입니다. 이거 봐보세요. 얘가 하루에 거래량이 얼마 나오나? 예? 얘 하루 거래량이 말입니다. 이런 종목이에요. 어제 종목 거래량 제일 많은 놈. 5,800만 주 거래돼. 5,800만 주. 예? 5,800만 주가 거래된다고. 200원짜리. 200원짜리. 얘가 고가, 시초가가 295원이었는데 215원까지 떨어졌다가 220원에 끝났네. 여기 하루에 몇 프로가 나와요? 어제 같은 날도. 계산해 보세요. 예? 80원이요, 80원. 그럼 25%가 나오는 거야, 하루에 변동폭이. 이렇게 거래가 많은 종목들이 잔뜩 나와요. 그렇게 손해가 났죠, 콜은. 근데 풋은 어땠을까요? 거래 두 번째로 많았던 풋. 얘는 어제 지수가 빠져놓으니까 얘도 4,980만 주 거래됐네요. 이놈은 올랐잖아요, 12%. 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오를 것 같으면 콜 사세요라고 하고요. 지수가 빠질 자리, 빠질 것 같으면 풋 사세요를 제가 리딩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리딩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매수 얼마에, 매도 얼마에, 이렇게 콕콕 집어드려요. 네? 얼마에 매수 한 개야. 얼마에 매도 전량. 팔 때는 전량, 살 때는 한 개씩. 이렇게 하니까 얼마든지 따라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가격 제시해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받아놓은 게 없어서 보여드리기가 그런데 요 예를 들어서 1시 요때쯤에 많이 빠졌는데 자 요놈 풋 한번 지수가 더 빠질 것 같아요. 풋 하나 들어갑시다. 얼마에 사요? 지금 215원인데요. 지금 200원인데요. 한 195원에 한번 걸어볼까요? 아니면 200원에 걸어볼까요? 이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잡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올라. 다 오른 것 같아요. 이제 그 지수 다 빠진 것 같습니다. 막판에 반등 들어올 것 같은데 정리합시다.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에 팔아요? 230원에 매도 걸어놓죠. 그러면 230원에 팔리는 거예요. 그거 얼마 먹었어요? 200원에 사서 230원에 팔았으니까 15% 먹은 거예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그리고 우리 방에 보면 아침에 동시호가에 사가지고 뭐 10분 만에 10% 20% 먹는 경우도 많이 보시잖아요. 이게 ELW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재밌죠? 어렵지 않아요. 주식하고 똑같아요. 주문탕에 똑같이 내고 이게 주문탕 열고 똑같이 샀다 팔았다 주문하는 거예요. 네. 이 모의투자탕이라 이게 없네요. 똑같이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한 계약을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그 공개 방송에서 그 자료에다가 써놨었던 것 같아.
지난번 공개방송에서 제가 얼마 벌어드렸어요, 여러분? 예? 30% 벌어드렸죠? 봐요. 여기서 11% 수익 청산했었고, 지난번. 예, 이게 26일날 공개방송했었네, 26일날. 그죠? 그리고 10% 수익 청산했고, 21% 했네, 21%. 간단하게. 그랬죠? 예. 한 계약은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얼방. 근데 처음 적응 기간 좀 비중 줄여서 해버리시라. 처음에는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적응. 한 두세 차례 해보면 적응 완료. 나 이제 그대로 따라할 수 있어요. 뭔지 알겠어요. 된단 말이에요. 이거 사람인데 특히 돈 오가는 건데 정신 바짝 차리고 하거든요. 그럼 한두 번 해보면 다 터득돼요. 난 정말 완전 초보인데, 완전 초보라도 돈 왔다 갔다 해봐. 눈물 가리고. 주식 탔다 팔았다 해본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한다니까요. 어려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리딩을 이렇게 하잖아요. 매수 콜 코드 번호 57HP38을 얼마에? 400원에 걸어두세요. 매수를 걸어두래요. 비중은 한 계약만.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못 따라하는 사람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그 다음에 400원 매수 완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놈을 팔 때쯤 됐어. 10% 먹었다고 팔아요. 매도 콜 440원에 걸기. 이것도 걸어놓으래. 미리. 그래갖고 10%의 수익 청산됐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박또박 현재 풋 한 개, 콜 한 개 보유하고 양매수 상태입니다. 뭐 이런 식 다 해줬잖아요. 이거 못 따라합니까? 어렵습니까? 시장이 정말 전기료까지 오른다는 이런 참담한 당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 돈 벌려고 들어온 주식시장 벌 수 있는 수단으로 가시란 얘기예요. 주식도 하시고 ELW도 하고. 자, 주식은 어떤 주식 하라고 하느냐. 우리 방 지금 기아 가지고 제가 자랑질하고 있는데 이런 샘플로 볼만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야. 그리고 뭡니까, 그림으로도 자꾸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샀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네. 여기서 샀다고. 6만 6천 원대 샀죠. 66,200원인가? 그래갖고 아직도 가지고 있잖아요. 아직도. 에? 어제 그저께 9만 원 돌파했죠? 그래도 아직 가지고 있어요. 왜 가지고 있다고요? 신고가 한번 때리자. 실적이 사상 최고인데 신고가 못 때릴 이유가 없잖아요. 10만 원 돌파 한번 보자 이거지. 10만 원 돌파. 마지막 슈팅 한번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 한번 가자. 그럼 66,000원에 사가지고 10만 원 돌파하면 몇 프로 먹는 겁니까? 7, 80% 먹는 거잖아. 이런 대형주에서 7, 80% 먹으려면 지금 몇 달을 기다렸는데 여러분 못 기다려. 지금 5개월 됐어요. 5개월. 못 기다리지. 5개월 동안 손가락 빠래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뭐를 하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이거 기다리는데 힘드니까 돈 100만 원짜리 배팅 들어가가지고 400만 원으로 이놈 벌었잖아. 이놈 벌었으면 됐잖아. 월급 나왔네. 그죠? 월급 나왔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엔터주가 강세예요. 엔터주. 네? 시장에서 먹을거리 진짜 없어. 근데 그나마 좀 움직이는 게,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엔터주가 요놈 하나 움직이고 있을까. YG가 어저께 좀 세게 튀었죠? 17%? 블랙핑크가 돈 잘 번대요. 네. 엔터주. 이전에 뭐가 움직였어요? 그 매각 이슈로 해가지고 SM이 움직여가지고 엔터주들이 좀 움직였잖아요. 그죠? 네, 먼저. 그럼 이제 다 빠지고, 재료 소진. 네, 이러고 있는 동안 다른 놈들이 움직이는 거야. YG가. 또 JYP도. 뭐 이래요. 엔터주들이 좀 움직인다. 예, 엔터주들이. 물론 하이브도. 하이브도 괜찮아요. 하이브가 SM 인수했지 않습니까? 인수했다가, 그거 포기해줬죠? 카카오한테. 가잖아요. 엔터주들이 좀 강세인 것 같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재료 소진으로 안 움직이고 있는 SM을 한번 눈여겨보자. 다음 주에 SM을 눈여겨보자. 종목 배팅은 요런 것들. 요거 다시 또 다른 남들 가는데 따라 올라가면
전에 15만 원 갔던 기록이 있잖아. 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이거 보고 가격 높죠. 그전에도 요 정도에서는 움직였어요. 12만 원대. 그러면 지금 10만 원이니까 한 20% 먹거리는 나오겠네. 이러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몰라.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그러나 들어가 보는 거예요. 갈 수 있는 종목, 가능성이 있는. 요즘 우리나라 우리나라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역 수지 적자 계속 누적되고 있고요. 경상수지 적자 계속되고 있고, 경기가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아마 올 연말쯤 돼야지 기저효과로 해서. 그러니까 과거에 나빴으니까 거기 전년 대비 얼마 늘어났다. 요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한들 좋은 상황은 아닐 것이다. 예. 지금 반도체 수출이 계속 급감을 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내놓고 경쟁력 있는 상품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반도체 아니었습니까? 두 번째는요, 2차 전지, 배터리요. 세 번째는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추가로 더 한다면 바이오, 그죠? 예, 뭐 엔터, 요 정도 되지 않겠어요? 자동차 지금 세 가지 중에 자동차만 잘 나가고 있잖아요. 2차 전지도 한번 먹고 끝났고요. 예, 요즘 2차 전지가 꼬꾸라지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이 엉망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응? 2차 전지 대장주들이 막 요즘 코스닥 지수를 그냥 다 망가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 대장주들이.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얘네들이 그래도 코스닥 대장주 아닙니까? 얘들이 이래버리니까 코스닥 시장에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에코프로 BM도 그렇고요. 에코프로 BM이 그 시가총액 1위였습니다. 1위. 에코프로 BM. 지금도 1위일걸요? 코스닥 시총? 코스닥 대형? 22조예요. 22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예전에는 1위였는데 지금은 얘가 에코프로 BM의 10분의 1밖에 안 되네. 2분의 1밖에 안 되네요. 2분의 1. 에코프로는 이제 14조. 얘가 2등이에요, 시가총액. 얘네 둘이 죽으면 코스닥이 죽는 거죠. 이런 상황. 예.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반도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반도체가 못 가니까 삼성전자 못 가니까 지수가 못 가는 거고. 예. 근데 이 반도체가 언제쯤 좋아질까요? 여러분. 반도체가 언제쯤 좋아질까? 참 좀 암담하지만 어쩌겠어요. 예. 시장이 그런 것을 뭐 얻은 게 있으면 놔야 할 것도 있는 것이고, 대중국 수출이 급감을 하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안 팔리다 보니 이것은 또 미국의 요구사항이고, 예, 언젠간 자리 잡히겠죠. 뚫리겠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럼 뭐를 사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가. 그렇게 보니까 살 게 없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시각이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강한 배팅을 하지 마십시오. 예, 약세장에 돈 벌 수 없어요. 뭐 개별 종목 급등주 잘한다고요? 급등주 물리는 경우가 더 많아. 잡아가지고 5% 먹고 물려갖고 20% 손해나.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량주 사서 중기 투자하시고 ELW 매매해서 요놈 오르도록 기다려 보십시오. 그런 매매 하세요. 그런 매매.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지금 개인 투심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장 사실 강하게 끌고 가는 거는 개인이거든요. 기관이나 외국인이 살살 바람 넣고 분위기 띄우면 개인이 쫓아와서 끌어올리는 거 아닙니까? 시장은. 근데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매매 당하고 투자 심리 악화되고 돈 빼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장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시장에 대응할 때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좀 냉철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대한투자, 무엇이 나를 돈 벌게 해줄 것인가? 내가 주식시장에 왜 뛰어들었는가? 그것을 채워줄 대한 수단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정말 냉철히 생각하시기 바라면서 시장 돈 버는 투자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아침 8시 반까지 들어오세요. 예, 동참하실 분들 8시 반까지 들어오시면 아침 동시효과 파팅으로도 수익 그냥 짭짤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장담하면서 무슨 뭐 회비 나오잖아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막 막된 얘기 안 해요. 허황된 거품 같이 마시라 합니다. 가급적이면 투자 자금 처음 적응 기간 두시고 하시라 그러고, 그리고 투자금 제한 두고 하고 있습니다. 6월 물에도 투자 원금 5개 500만 원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대비 실탄 2개 추가. 이거는 킬러들도 자기가 만약에 걸리면 자기 혼자 막판에 죽을 실탄 1개는 가지고 있다 그러죠. 꼭 거기까지는 준비를 하시면서 다음 주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맞으십시오. 감사합니다.